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예사위 서창호 씨죠. 지금 취업특혜 의혹의 얼개가 거의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기 전부터 밑거름은 그려졌고, 그 밑그림에는 처음부터 청와대가 개입했던 것으로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을 대신해서 대통령의 친인척이 사고를 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오히려 비리를 도와줬던 것으로 미뤄 짐작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개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다혜는 오늘도 책임을 아버지에게 떠넘긴다고 할까요? 그런 비슷한 글의 내용의 SNS 글을 올렸고, 아버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문다혜 씨는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절여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할 말일 뿐이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애도 아니고 40이 넘은 다 큰 딸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겨냥하는 화살들을 오히려 제가 못나서 모두 저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니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의 여러 부서에서 문다혜 가족을 케어했다는 흔적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다혜의 전 남편이죠, 서창호가 타이이스타젯에 입사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다녔던 게임 회사 입사에도 관여했고, 게임 회사인 토리게임즈 퇴사에서부터 타이이스타젯 입사 때까지 청와대 행정관과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던 중진공 방콕 직원이 문다혜의 태국 이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제 거의 모든 의혹들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서창호 씨가 게임 회사에서 퇴직했고, 또 같은 3월 비슷한 시기에 이상직은 중진공 이사장직으로 취임했습니다. 타이밍이 절묘하죠. 2달 뒤인 2018년 5월에는 중진공 방콕 센터장이 현지 부동산 업자와 교류해서 방콕의 집을 물색했습니다. 문다혜는 그래서 방콕의 거주지를 계약을 했습니다. 나설은 태국 땅에서 회사 취업은 고사하고 아직 남편이 면접도 보기 이전이었는데 벌써 집부터 구했다니, 이런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기다 또 문다혜와 서창호 씨는 초등학생인 아들까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의 학교까지 알아봤습니다. 입사가 내정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행동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 한 달 뒤인 6월 타이이스타젯에서 서창호 씨가 면접을 봤는데, 박스코 당시 타이이스타젯 대표는 서창호 씨에게 지금,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5월달에 계약했던 집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계약한 집은 너무 비싸니 좀 다른 집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권유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서창호 씨에 대한 월급 이외의 체류비까지 부담해야 되는데 너무 비싼 집이어서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였던 것이죠. 면접도 보기 전에 월급은 물론이고 체류비까지 책정해 두었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인 오너인 이상직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면접을 앞두고 또 이상직은 또 직접 방콕을 다녀왔습니다. 이상직은 2018년 6월 14일 방콕을 방문해서 세계한인무역협회 월드옥타죠, 세계한인무역협회 방콕 지회를 방문해서 현지 회장 등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아마 그 오찬 간담회를 전후해서 타이이스타젯 사무실에 들러서 박스코 씨에게 서창호 씨의 입사 서류를 이력서를 전달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서창호 씨는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2억 2,300만 원을 월급 명목으로 받았죠. 비행기의 빗자도 모르던 서창호가 태국에서 한 일은 역시 연봉에 비해 허드렛 일이었다고 합니다. 게임 회사에서 잡다한 서류 업무를 보면서 월 230만 원을 받던 서창호가 불과 넉 달 만에 항공사 전무로 자리를 옮겨서 월급 800만 원에 체류비 350만 원을 받는 고액 연봉자로 변신했던 것입니다. 속전속결로 처리된 서창호 씨의 입사 과정을 볼 때 이상직 전 의원과는 중진공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속속들이 합의가 돼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이겠죠. 며칠 전 공판전 정인신문에 출석해서 답변을 거부했던 신우석 당시 청와대 친인척 관리팀장이 문다혜 가족의 태국 이주 전 과정을 아마 케어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 전 행정관은 며칠 전 정인신문에서 정언을 거부하면서 자신이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정언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문다혜 가족의 태국 이주 과정이 정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신 전 행정관이 자백한 셈이죠. 재밌는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사위 서창호 씨의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된 핵심 정인 내지 참고인들이 하나같이 지금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신우석 행정관 등은 하나같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문제가 없었다면 당연히 문재인 보스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불똥이 튀지 않도록 조국이나 임종석 아니면 신우석 행정관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문재인을 변호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국이나 임종석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진술을 했다면 문재인을 직접 수사하게 되는, 그러니까 문재인에게 불똥이 튀지 않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전부가 진술을 거부하니까 결국은 검찰은 누구에겐가로부터 진술을 들어야 되죠. 진술을 들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수사 내용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타임테이블을 볼 때 특혜 취업 의혹은 지금 갈수록 팩트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사를 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측근들이 모두 입을 닫고 있으니 결국은 문재인을 불러서 또는 어떤 식으로든 문재인에게 수사를 직접 진술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사위 서창호 씨를 게임회사에 취업시킨 후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고 또 타이스타젯 취업 이후에도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경제공동체를 입증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자신하는 이유입니다. 이상한 점은 문재인이 끝까지 침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신 철없는 문다혜가 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 해도 그냥 침묵하는 편이 훨씬 좋을 텐데 며칠 사이를 두고 지금 계속 SNS를 통해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문다혜는 어젯밤 SNS에 오늘 새벽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기정사실화 되어버리니까 무엇보다 이젠 더 못 견딜 것 같아서 나는 나를 위해서 글을 쓰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저려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고 그들은 대통령은 물론 당대표까지 그들 출신으로, 검찰 출신이란 얘기죠. 그들 출신으로 구성된 초유의 정국에서 뭐라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고단한 말일 것이다. 자기도 말이고 검찰 수사하는 검찰들도 말이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죄 없는 아버지를 겨냥하고 있고 자신은 그 정치극에 희생당하고 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문다혜의 글에는 온통 비통함이 묻어 있습니다. 모든 사생활이 국민의 알 권리로 둔갑해 까발려졌다. 인격이 말살당하고 있다. 온갖 매체에서 찢어 발겨지고 있다. 며칠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괜시리 불안하다. 채광을 위해서 환하게 뒀던 창에는 두꺼운 암막 커튼을 달았다. 그리고는 그 방에서 할 일 없이 일어나 다시 잠자기를 반복할 뿐이다. 애잔한 글들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감성에 호소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런다고 자신과 가족들이 받았던 특혜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이 정도로 딸이 괴로워하고 있다면 직접 나서서 모든 사실을 깔끔하게 밝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수사의 최종 종착점은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언제까지 비겁하게 윤건영이나 또 딸의 뒤에 숨어 있으려 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